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일산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직주 근접의 요지로 재조명받으며 서울에서 5번째로 오른 폭이 컸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15억 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해당 기준선까지 오르는 이상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외곽과 한강벨트의 상승세로 3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여기는 부동산 레이저입니다. 이어서 분당 재건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힘을 모았던 단지들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앞두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건데요. 가장 먼저 불씨가 터진 곳은 분당 양지마을입니다. 6개 단지에 약 4,400여 가구가 뭉쳐 7천 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주민대표단과 준비위원회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단은 기존 업체이던 한국토지신탁과 결별을 선언하고 지난 24일 새 신탁사 선정을 위한 예비신탁업자 입찰을 공고해 7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반해 준비위원회 측은 투표에 소유주 30%만 참여했으니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개발 이익과 비용을 단지별로 따로 정산하느냐, 통합으로 처리하느냐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자리 재건축과 통합 분양 문제도 단지마다 선호가 다른데요. 전체의 80%가 제자리 건축을 지지하지만 비역세권인 단지 3, 5단지의 소유주 80%는 통합 분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촌 A17구역에서도 정산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일산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예고된 상태인데요.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전체 토지 소유자 과반수와 토지 면적 절반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통합 재건축은 사업성과 공간 확보 면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단지별 위치, 면적, 용적률이 제각각인 만큼 이해관계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묶으려 하기보다 단지별 동의를 먼저 확보한 뒤 단계적으로 통합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서울 중구가 직주 근접의 요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중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3.4% 올랐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번째로 높은 상승폭인데요. 교통이 편리하고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활발한 정비사업으로 주거 환경까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구에서 가장 뜨거운 것은 서울역 인근입니다. 광화문, 시청 같은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고 지하철 1, 4호선, 공항철도, GTX A 노선까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인근 단지들은 잇따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더불어 신당동 일대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언덕 지형에 낡은 아파트가 많아 외면받던 곳이었지만 지하철 2, 6호선이 있고 직주 근접면에서 그 어떤 자치구보다 뛰어난 곳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비사업 기대감도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신당 8구역은 올해 착공 예정이고 신당 9구역도 남선 고도 제한 완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더불어 신당 10구역도 4개 지하철 노선이 인근을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직장은 많지만 살기에 불편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중구가 이제는 직장도 가깝고 살기도 좋은 동네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전세 부족, 내 집 마련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값에 이상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대출 혜택의 경계선에 맞춰 집값이 딱 그 선까지 치솟거나 청년,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중저가 아파트 값이 덩달아 뛰어오르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요. 최저금리 연 1.8%로 시중은행 주담대의 절반도 안 되는 데다 맞벌이 기준 합산소득 2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 수요가 상당합니다. 작년에만 11조 4,755억 원이 공급됐는데요. 이 대출이 9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에만 적용돼 이 조건이 맞는 중소유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수원시 광교 더 포레스트를 보면 확실히 보이는데요. 전용 74제곱미터가 최근 1년 새에 9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반면 101제곱미터는 같은 기간 7.6% 오르는 데 그쳐 8억 9,500만 원인데요. 믿기 어렵지만 작은 평수가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용인시 죽전동의 아파트도 같은 상황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2,500만 원, 134제곱미터는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가 134제곱미터보다 500만 원 더 비싸진 거죠. 수원과 용인의 현지 공인중개사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려는 청년 매수자들이 워낙 많아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값이 9억 원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좀 다르게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설정하면서 15억 원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당동 동작 삼성 레미안에서 59제곱미터가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데 이어 불과 2주 뒤에는 84제곱미터가 1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두 평형 간의 가격 차이가 3천만 원에 불과한데요. 강서 힐스테이트 역시 59제곱미터가 14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는데요. 같은 단지 84제곱미터는 14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결국 전용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가격 차가 3천만 원에 불과한 단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올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성북구, 관악구, 강서구 모두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곳들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대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이 사야 할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5% 올랐습니다. 그 전주보다 0.05%포인트 오른 수치인데요. 상승세를 이끈 건 강서, 관악구, 외곽의 중저가 지역입니다. 강서와 관악구는 오름폭이 더 커졌고 성북구는 올해 들어서만 4.3%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 3.6%를 벌써 넘어섰는데요. 관악, 노원, 은평을 비롯한 7개 자치구도 이미 작년 상승률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벨트도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요. 강남권을 따라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마포, 성동, 광진, 강동에서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강남구는 9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소초, 용산도 소폭 내렸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오름세인데요. 집값 상승의 배경엔 전월세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새 7.4% 줄어든 7만 4천여 개에 그치고 있는데요. 관악의 한 대단지는 전세 매물이 아예 없고 매매 물건도 두 달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임대로 살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매매로 눈을 돌리면서 중저가 지역의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강남권에서는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급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고가 단지들 중엔 최고가 대비 5억에서 7억 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같은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강남권과 나머지 지역의 온도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급 부족과 전월세난이 맞물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은 당분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 양지마을과 평촌 일산에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가 직주 근접의 요지로 재조명받으며 서울에서 5번째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15억 원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해당 기준선까지 오르는 이상현상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은 서울 외곽과 한강벨트의 상승세로 3주 만에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완연한 봄이지만 여름이 올 것 같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조금씩 옷은 얇아지고 그렇게 여름이 오려나 봐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겨울과 여름 사이에 봄이라는 계절이 짧게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봄을 마지막까지 한껏 느끼시고요. 그리고 여름을 맞이하자고요. 한 주간의 부동산 경제를 리뷰하는 부동산 레이저. 다음 주에 만나요.